비좁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꼭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추구하는 일과 삶의 모양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서울 밖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서울 아닌 곳으로 가면 주거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런 제일 궁금한 그쵸. 부분이죠. 집은 그래 구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거기서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냐? 서울에 집 한 채 없으면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우리 삶은 돈만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던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토스의 콘텐츠 플랫폼 토스피드의 마이 머니 스토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네, 오늘 애프터토크 주제는요, 저와 혜민씨 둘 다 되게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요. 우리는 왜 서울에 꼭 살고 싶어 하는 걸까? 만약 서울이 아니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요즘사에서 이런 주제를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사는 꾸준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긴 했죠. 네, 올 초에도 사실 요즘사에 김은하님 나오셔서 대안적인 주거 방식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예전에도 탈서울 주제로 한 인터뷰도 했었고, 저희끼리도 노마드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드리곤 했었는데요. 왜냐면 이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크고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통계를 한번 보면 저희 요즘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요즘사를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모두가 전부 서울 출신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시청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도시에 모든 게 밀집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당연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모두가 느끼고 있겠지만 서울에 또 수도권에 살다 보면 이 북적거림, 치열함 이런 것들에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이 아닌 곳에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좁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서울에서 그런 힘듦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꼭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각자 이유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사실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서울의 모든 인프라나 뭐 큰 회사들이나 기회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살이 되던 해부터 상경을 해가지고 기숙사에 살기도 했었고, 또 혼자 자취를 하면서 서울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만 돼도 이제 서울에 일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길이 막힐 때가 많아서 되게 오래 걸리고 좀 시간이 낭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나 뭐 팝업이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대부분 다 서울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있지 않으니까 거기를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내가 뭔가 메인스트림에 없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또 예전부터 일터와 사는 공간을 좀 가까이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제 꿈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2층 집에 밑에는 이제 스튜디오 겸 작업실 이렇게 있고 2층에 주거하는 그런 형태를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스튜디오나 작업실이 지금의 형태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작년까지. 작년까지 네. 있었나요? 현우 씨는 어때요? 아.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수도권에 살아왔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서울 태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 대한 로망이 이제 크게는 없었지만, 사회에 이제 막상 나와보니까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은 서울에 있었고, 그래도 내가 다닐 만한 회사가 서울 번화가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의 문화를 좀 누리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핫한 지역들 있잖아요. 연남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데이트할 때도 그런 자주 가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는데, 왠지 그런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최신의 그런 핫한 커피 브랜드들도 서울에 다 있고, 그쵸. 그리고 뭐 힙한 브랜드나 뭐 가게들, 바나 카페들이 있는 문화권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향이 좋은 그런 디자이너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런 취향을 누릴 수 있는 게 서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서울만이 줄 수 있는 바이브? 그런 거를 누리려면은 서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네. 했었군요. 네, 그랬었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도 무조건 뭔가 이런 힙한 공간이나 이런 거를 소개할 때도 서울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왜 서울에 안 살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서울에 안 살고 있으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서울에 다시 살아볼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전세가 이제 만료가 됐을 때 한번 서울로 다시 집을 좀 알아보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잖아요. 거기서 뭔가 진짜 서울의 현실을 보게 됐죠. 지금 저희가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 자금과 가지고 있는 자산과 돈을 싹싹 긁어 모으면 뭐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못 갈 건 아닌데. 못 갈 건 아닌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데는 대부분 뭔가 오래된 되게 빌라거나 언덕배기에 있는 되게 꼭대기에 있는 그런 아파트 정도였고, 뭐 아니면 뭐 서울이긴 서울인데 서울 거의 끝자락? 그래가지고 서울 중심가까지 가는 게 지금 저희가 있는 데서 가는 거나 서울 끝자락에서 서울 중심가까지 가는 거리나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약간 그런 곳들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삶의 질을 뭔가 더 높이고 싶어서 서울로 가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는 그런 곳에 가면은 뭔가 삶의 질이 오히려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포근하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집의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보다 집 크기도 더 좁아질 거고, 그리고 소음이나 주변 환경도 조용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좀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도 집에서 하지만 또 쉬는 날에도 거의 또 집 밖에 잘 나가는 일이 없는 그런 집돌이 집순이기 때문에 집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집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옮기는 게 맞나? 아까 말했던 그런 서울로 옮겼을 때 어떤 다양한 인프라나 문화적인 어떤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이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못 갈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서울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일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왜냐면 주거비도 충당을 해야 되고 또 일터와 가까워지니까 지금보다 뭐 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조금은 개인적인 시간을 또 가질 여유도 있고 또 지금처럼 뭐 자전거를 타거나 조용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갖거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게 오히려 서울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서울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쩐지 그런 상상력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의 크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축소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울의 어떤 삶은 내 기준에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죠? 하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꿈을 일부 포기하고 축소해서 가능한 만큼만 하고 사는 약간 그런 두 가지로 약간 두 압축이 가지 되더라고요. 형태로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에서 살면. 네네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시도를 하면 리스크가 크고 일을 많이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굴레에 빠지게 되는데, 돈보다 내가 추구하는 일과 삶의 모양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서울 밖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서울이 아닌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내 지역들도 있고, 국내를 떠나서 해외일 수도 있고, 동남아 같은 물가가 저렴한 나라들이나 뭐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디 여행을 가면 항상 지나가다가 부동산이 있으면은 맞아요. 네, 항상 그거를 보는 편이에요. 네. 부동산 앞에 이제 월세, 매매 막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지역은 얼마쯤 되나 보곤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은 것 같긴 해요. 그 지역에 가더라도 뭐 그냥 관광을 넘어서 여기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항상 구석에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편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항상 그 관광지보다도 현지인들 많이 가는데 좀 가보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여기서 우리가 살면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상상해보면서 그런 곳을 좀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뭐 국내를 여행하든 아니면 해외를 여행하든 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진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경기도에 살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수도권이고 서울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집값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저희가 꿈꾸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완전히 구현하기는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외국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허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언어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좀 스터디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거는 국내의 어떤 다른 지역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서울 바깥의 삶에 관한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귀촌, 귀농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은퇴한 60대 부부가 막 큰 집을 지어서 사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는 되게 매스컴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좀 그런 게 와닿지가 않는 이유가 우리 세대 얘기가 아니기도 하고, 또 바로 좀 적용해보기에는 우리가 막 당장 가서 막 귀농을 할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사례는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이번에 토스에서 너무 좋은 콘텐츠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토스의 콘텐츠 플랫폼 토스피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서 마이 머니 스토리라는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즌별로 다양한 사람들의 돈과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인터뷰 시리즈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서울 바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점이, 이 서울을 떠나서 해남, 담양, 구례, 통영, 공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인터뷰의 분들이 대부분 우리 또래더라고요. 다 30대 분들이었고, 그래서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케이스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다 달라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할 때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이 콘텐츠들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콘텐츠들이 정답이다라거나 지역에서의 삶이 이게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인터뷰로 좀 심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인터뷰들도 보면은 다 이제 서울 밖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들은 다 달라요. 다 각자 사연들은
다른데 그 스토리들은 저희가 이제 오늘 다 얘기 드리기보다는 마이머니 스토리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짜 궁금했던 것들 5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이 콘텐츠들을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궁금했던 거 5가지는요. 첫 번째는 서울 아닌 곳으로 가면 주거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런 제일 궁금한 그쵸. 부분이죠. 주거 비용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면 대체 어떤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거기 가면 서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근데 또 거기 가면 서울에서 알던 인연들과 이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고립되진 않을까? 또 또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이주를 해서 옮겼을 때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진짜 나다운 삶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서울 아닌 곳으로 이주를 하면 그 주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라는 건데요. 사실 토스피드 콘텐츠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보시면은 그 회계사였다가 지금은 해남에서 워케이션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지영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알아서 좀 고쳐 쓰는 조건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공간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간 도의적인 차원에서 1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마당도 있고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지방에서는 정말 빈집으로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고마워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10만 원이면은 저희가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 공간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쵸. 완전 그 사물함 같은 창고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저희 짐들을 좀 거기다 넣어야 돼서 그 비용이랑 비슷할 정도다. 그 비용을 내고 지금 한옥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고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어려움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거 비용만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는 거니까. 또 다른 사례들 중에서 그 재료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요리 연구가 요나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팔로우 중이었거든요. 이 마이머니 스토리 사례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서울과 구례를 오가면서 사도 삼촌? 그러니까는 4일은 도시에 3일은 시골에 오가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고, 구례에 이제 좀 정착할 마음으로 집을 좀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여기서 이제 정착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서울에서는 온라인이나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구하는 과정이 좀 흥미로운데 일단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한테 저 여기 동네에 살고 싶은데 이런 집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장님의 머릿속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정보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집 어디 거기 윗집 지금 곧 이사를 간다는데 그 집에 혹시 관심이 있냐? 아니면은 저 집이 지금 뭐 몇 달 후에 뭐 자식들이 뭐 판다고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름아름 들으면서 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어디 지역에 집을 구한다 하면은 뭐 며칠 아니면은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쭉 보고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 보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집을 구하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알아보면서 좀 구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구례 읍내에 임시로 이제 집을 지금은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집이 빌라가 지금 보증금 500에 월세 3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실 500에 38만 원짜리 집 거의 없잖아요. 뭐 원룸, 진짜 작은 원룸? 있으려나? 원룸도 근데 38만 원은 아니죠. 그쵸. 요즘에 네. 원룸도 다 최소가 50만 원 이상 50만 원도 구하기 쉽진 않을걸요.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면 뭐 반지하 막 이렇지 않을까, 아니면 고시원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생각 들었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공주에서 마을 호텔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바구리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러 공주에 내려간 거라서 같이 사업할 친구들 5명이 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살 넓은 아파트 하나를 구해가지고 쉐어하우스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34평의 아파트, 그러니까 방 3개가 있는? 되게 그때 넓네. 김은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억대였잖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120만 원. 근데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죠. 그래서 확실히 임대료는 서울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김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정말 빈 채로 있었던 집이다 보니까 이걸 직접 고쳐야 됐고, 그리고 고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 아티클에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들었다. 굉장히 고치는데 많이 드는 그쵸. 돈이. 그러니까 고치거나 짓거나 하는 이런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이나 지역이나 비슷하게 돈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지역이라서 집값이 싸우니까는 거기 뭐 사가지고 뭐 고치면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건축비 같은 것도 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물론 그 집이 그냥 살 집으로 살 만큼만 이렇게 고친 건 아니고 워케이션 숙소로 이제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장 겸 주거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수익도 나는데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좀 괜찮다고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지원 사업 같은 걸로도 일부 비용이 충당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은 직접 뭐 반셀프로 고치거나 뭐 해서 좀 비용을 줄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임시로 살아보기에는 부담은 없지만 그런 집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임시로 살아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한 달 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도 오촌 같이 뭐 그런 식으로 살아볼 만은 하겠다. 그쵸. 전혀 부담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었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 가면은 뭐 집은 그래, 구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거기서 뭐 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냐. 특히나 뭐 지역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서울 바깥의 삶 콘텐츠에서 다룬 분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요즘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임수민님 얘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저희 채널에 이제 나왔을 때는 프리랜서로 서울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2년 전쯤에 통영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래된 주택을 하나 사서 직접 신혼집으로 고치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관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아마 그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는 거를 해결했냐라는 질문에 이주해서 생각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이주를 할 생각으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좀 프리랜서로 입지를 다져 놓으면 서울이 아닌 어디서도 좀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반을 좀 먼저 마련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원래 이제 수민님은 영어라는 강점이 있어서 이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제 번역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브랜드 마케팅 일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에 소속되어서도 해봤다가 이제 회사들한테 얘기를 하고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에 꼭 있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게끔 그렇게 세팅을 좀 한 후에 통영으로 이주를 한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통영에 가니까 또 여러 가지의 영감을 받으면서 도자기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레몬샵 이라는 이제 작업실 겸 약간 쇼룸 같은 공간도 오픈을 했던데, 거기서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온라인 샵도 같이 운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지방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수기나 비성수기를 더 명확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비성수기에는 사람의 발이 완전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해남에서 워케이션 숙소를 운영한다는 그 김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휴가철에만 예약이 차고 비수기에는 손님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자영업을 하려면은 서울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약에 자영업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수민님 같은 경우에도 레몬샵을 약간 운영하는 방식이 재밌는 게 성수기에는 문을 열고요. 비성수기에는 레몬샵 문을 그냥 과감히 닫더라고요. 대신에 온라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이 제품들을 좀 차분히 만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그 비성수기를 차라리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투자 대비 효율보다 재미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문을 과감히 닫는 게 서울에서는 사실 진짜 너무 하기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그냥 당장 하루에 나가야 하는 그런 유지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부담을 덜고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분들 케이스들을 보면은 뭐 담양에서 캠크닉이라고 해서 뭐 피크닉과 캠핑의 중간 단계 해서 그런 컨셉으로 테마파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요. 왜냐면 지방이니까 좀 넓은 부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잡은 분도 있었고 또 공주에서 아까 말했던 그 마을 호텔을 하는 분은 그 마을 호텔이 진짜 보니까 그 호텔이 아니더라고요. 그 카페와 책방 같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 공간 자체의 수익보다는 뭐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포트폴리오 삼아서 지역의 이제 지자체들의 용역 사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계 유지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명 전부 지역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었고 원래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능하게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하던 것을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지역의 뭔가 리소스랑 접목을 하거나 그 마을 호텔 같은 경우에도 원래 건축을 하시던 분이니까 약간 그런 유휴 공간을 직접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먹고 사는 건 가능하겠다. 근데 사실 서울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치열하다 서울은. 이런 좀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 사람도 많고 빡빡하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지방에 가면 정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게 실제로 그런지가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콘텐츠를 조금 더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 지방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주한 이 청년들한테 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로컬에서 뭔가를 할 때 약간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역의 청년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이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가서 잘만 한다면 그런 혜택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서 하는 지원 사업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다. 보니까 사례 중에 4팀 정도는 다 지원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까 그 해남의 김지영 씨 같은 경우였는데 이 워케이션 숙소를 지을 때도 일부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아직 좀 수익이 많진 않으니까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됐었는데 그게 지역 이제 활성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경주의 황리단길 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뭐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나 뭐 축제나 전시 같은 거를 기획을 한 거죠. 그 프로젝트로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용이 크잖아요. 그냥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하게 된 거고 그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로 쓸 수는 없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운영비로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런 큰 규모의 문화 사업을 사실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지역에서는 이런 큰 예산을 직접 따서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해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기회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원래 살던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동환님과 태균님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큰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 아이템인데 그쵸. 막 대기업이 아니면 할 그쵸. 수가 큰 없죠. 부지를 대여를 하든 네. 구매를 하든 해야 되니까. 근데 담양에서는 부지 임대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2억 정도로 같은 규모 대비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억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아까 네. 집 지은 것보다 더 적게 들었네. 엄청 되게 넓던데 그 사진을 그쵸. 보니까. 그 캠핑이랑 피크닉 약간 맞아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도 음.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자영업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으로서 무조건 내가 거기에는 그런 카페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잘 하면은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은 또 아니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공주의 마을 호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으로 좀 신나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그 지역에 그런 게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너무 유동인구가 적고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수익이 안 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지원 사업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해서 막 직원들도 뽑고 이렇게 해서 유지는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간을 잘 만드는 것보다 그 공간을 잘 운영하고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정말 거기서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느냐라는 거 하나와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나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여유롭게 살 수 있냐 하는 부분도 절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공주의 마을 호텔을 만든 그 바구리님 같은 경우에는 꼭 지역에 살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펼칠 무대가 필요했는데 그게 마침 공주의 기회가 나와서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지낼 때랑 비슷하게 진짜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바쁘게 지냈다고 해요. 벌린 일이 많으니까 계속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또 이것만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막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서울의 회사에 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엔잡로로 또 살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으로 가면 여유롭게 강변도 달리고 막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삶이 치열해졌다. 사실 그런 것들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맞네요. 그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만 생각해서 갔다가는 아닐 수도 있다. 똑같이 그냥 거기서 일 많이 할 수도 있다. 이거 자칫 되게 우리도 진짜 일을 많이 벌리는 타입이니까 그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요거 보면서 했고 사업을 하는 거는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경각심을 갖게 됐고 반면에 이제 그 구례로 이주를 준비하면서 지금 사도 삼촌 생활하고 있는 요나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의 삶을 꿈꿨다고 해요. 그래서 직업 자체도 제철 요리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현지 재료를 좀 가까이에서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그게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에서 좀 더 자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내다가 다시 서울에 가면 서울이 그렇게 너무 시끄럽고 자꾸 일상의 패턴이 오히려 깨지는 그런 느낌을 점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골은 너무 인프라가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시골의 그런 자연들이 자기한테는 인프라로 느껴지고 서울의 인프라라고 하는 게 뭐 병원이나 편의시설 말고는 자기한테 오히려 끌리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이 자연이 주는 혜택들을 더 크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지역이 너무 잘 맞는 곳이고 그 여유를 잘 제대로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을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발상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신 건 아닌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건데요. 통영에 이주한 그 수민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모든 게 좀 날카롭게 느껴졌다. 특히 이제 수민님네는 강아지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삶에서. 근데 서울에서는 막 강아지 산책시킬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지나가야 하고 하니까 막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았는데 통영은 가면은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당하다는 거죠. 사람들을 마주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래서 실제로 막 생리통도 적어지고 몸과 마음의 이런 건강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가 또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으면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뭔가 너무 고립되진 않을까? 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인터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나와 이제 결이 맞는 또래 친구들을 꼭 만나게 되고 그게 오히려 그 지역에 살아봐도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계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SNS를 통해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해남의 지영님 같은 경우도 SNS에서 이제 해시태그 이렇게 해남 해시태그를 해서 올린 걸 보고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또래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 친해지게 돼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례에 계시는 그 요나님도 우연히 그 구례에서 열리는 차 행사 팝업으로 참여를 했다가 카페에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사장님이 요나님을 이미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이대도 서로 비슷하고 성향도 잘 맞아가지고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제 쭉 보면서 예전처럼 지역에 가면은 고립된다는 것도 약간 편견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 SNS로 지역이 아니라 어디든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든 발견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지역에 사는 또래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역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다면은 비슷한 성향이나 관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범위가 넓은 서울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구례 요나님 사례 네. 중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약간 내향인 아이 같은 맞아요. 성향이 다 모여있는 동네 같다. 그리고 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맞아요. 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비슷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는 되게 넓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 더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실제로 그렇게 2주까지 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나다운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이주를 선택을 한 건데 얼마나 더 그런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었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케이스마다 다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근데 마이 머니 스토리에 이제 취재한 이 5분만 봐도 사실 다 조금씩 좀 만족도가 다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진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일과 삶의 방식과 좀 일치를 하면은 그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과 생활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내 생활에 좀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걸 딱 분리시켜서 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례의 그 요나님 같은 경우에는 일과 생활의 구분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일 자체가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 자체도 이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공간을 꿈꿀 때 뭔가 집의 주방과 작업실 주방이 그냥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서울에서는 정말 이루기 힘든 꿈이었던 거죠. 근데 구례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었던 게 도시에 살 때는 자녀 계획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 계획이 없었고 그 이유가 이제 서울에서의 생활 자체도 너무 힘들고 또 아이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이런 환경들에서 이런 각박하고 빠듯하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컸었다고 해요. 저희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구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게 아이한테 좀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는데 또 그리고 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집에 작업 공간과 생활 주거 공간을 합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일을 꼭 그만둬야지 육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담도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통영의 그 수민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서울에 이제 10평 정도 되는 오래된 빌라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예쁘게 꾸며서 재밌게 잘 살았지만 지금이 물론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저희도 사실 다른 콘텐츠 촬영 때문에 수민님 집에 가봤었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근데 그때 정말 자기다운 삶을 잘 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잖아요. 수민님은 뭐 포토그래퍼이기도 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도자기를 만들게 된 것도 그 통영의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게 된 거고 그런 통영의 자연들이 주는 그런 좋은 영감들이 굉장히 자신한테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지낼 때 어떤 그런 불안정한 마음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커졌다라는 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해남의 김지영님 같은 경우에 도시에서는 나보다 일 중심으로 살았다. 배달 음식, 빨래, 청소도 맡기고 편리했지만 자기 돌봄을 스스로 하지 못했다는 걸 여기 와서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내 상태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 잘 살고 있다는 거에 진짜 삶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나를 좀 챙기고 내 삶을 좀 돌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킬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저희도 사실 그 청소를 외주를 맡기고 있잖아요. 저희 집 청소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뒷전이 되는데 이제 지역에서 더 여유를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챙기게 되고 정말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잘 돌본 사람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그렇게 지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는 누군가를 자꾸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압박감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을 보니까 좀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선택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요 사례들 중에 한 사례는 이렇게 지역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서울로 다시 상경한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소개한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토스피드에서 서울 바깥의 삶 시리즈를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서울 바깥의 삶 시리즈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로 우리 삶에 좀 어떤 걸 적용을 해보고 싶고 좀 시도해보고 싶은지 약간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투자 방송을 제가 즐겨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인상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자가를 빼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뭔가 필요 이상의 자산을 위해서 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결국에 지방에서의 삶은 필요한 만큼만 내 시간과 자산을 사용하고 이외에 남은 것들을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꿍꿍이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전세를 살고 서울에 집 한 채 없으면은 실패한 인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우리 삶은 꼭 돈만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꿈꾸던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지방에 사는 것도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지방에서도 일을 하면서 자산을 모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위에들의 사례들을 봤을 때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다던가 서울에서 일을 하던 그런 경력으로 지방에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꿈을 축소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 꿈을 이루지 못하고
뒷전으로 하고 계속 미룬다던가. 미룬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이룰지 모를 꿈을 계속 간직한 채로 뭔가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네.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이야기나 뭐 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의견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울의 어떤 부동산을 자산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지 모두가 막 돈을 많이 벌려고 그 목적 하나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무한대로 막 돈을 증식하는데 내 온 생을 바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꼭 서울이 아닌 곳의 삶을 상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이주해서 정착할 곳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콘텐츠들에 나온 사례들도 보면은 처음부터 이주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뭐 5도 2촌, 뭐 4도 3촌 막 이런 식으로 도시와 지방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방향을 좀 찾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정말 살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꼭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곧 그럼 지방에 사는 게 맞아 라는 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엄청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골이 있고 시골까지는 아닌데 약간 뭐 소도시 정도의 그런 곳이 있고 한데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왜 그곳에 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서울을 막 탈출할 곳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찾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게 더 맞겠다. 남들이 또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 말고 나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더 행복해지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환경에 놓일 때 되게 나다워질 수 있고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는 거? 그런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보다 지방이 더 여유로울 것 같아서 아니면 서울보다 집값이 더 쌀 것 같다 막 이런 이유로 지방행을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어느 쪽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삶의 방식을 마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완전 시골보다는 약간 집은 자연과 좀 가까우면서 대형마트가 2-30분 안에 차로 타고 갈 수 있고 서울까지 3시간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방에 들었어요. 약간 소도시, 중소도시. 맞아요. 근데 마트가 있으려면은 좀 큰 도시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 정도는 돼야지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또 다니다 보니까. 네, 시가 가까운 그런 자연과 가까운 지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아이러니한데.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이제 전세 계약도 내년에 끝나고 우리의 이주 계획과 꿈은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결정은 이제 혜민님이 아니죠. 해주시니까.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저는 이 콘텐츠들을 보면서 오히려 평생 어떤 한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인터뷰들도 말미에 보면은 다 꼭 여기에서 뭐 평생 살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곳도 다 염두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꼭 평생 정착할 한 곳을 막 찾아야 된다? 평생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나에게 운명처럼 나타날 거다? 막 이런 생각보다도 다양한 곳에 좀 살아보는 삶이
삶을 먼저 해보고 싶다. 근데 문득 떠오른 게 그 예술가들 우리가 전시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술가들의 생애 주기마다 이제 살아왔던 나라나 도시가 달라지고 그 시기마다 나왔던 그런 작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진짜 딱 맞는 그런 평생 정착할 곳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도 좋겠다. 오히려 바뀐 생각이라면 그런 게 아닐까?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아 였다면은 서울 아닌 바깥에서 사는데 그게 꼭 평생 정착할 곳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이런 콘텐츠 읽으면서 조금 더 나아간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거기에 살아봐야지 내가 이런 곳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이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거를 좀 연장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을 떠나서 다양한 곳에 뭐 몇 달이든 아니면 뭐 1년씩이든 살아보는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는 있었는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다 하는 곳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들을 우리가 또 그런 다양한 문화권들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몰랐던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추세를 봤을 때도 이렇게 여러 군데 살아보는 게 더 편한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교통도 훨씬 더 빨라지고 해외에 가서 결제나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지방이든 아니면 외국이든 어디서든 쉽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또 요즘사에서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아직 멀긴 했죠. 하게 되면. 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에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의 환경을 만드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밖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에 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짐을 빼면 이 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내년까지 풀어나가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서울 바깥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여러분의 고민들도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한 사례 말고 또 알고 계시는 좋은 지역살이에 대한 어떤 사례들 있다면은 또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터뷰로 돌아올게요. 안녕.